지식의 지름길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좀 아찔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수천억 원짜리 지하철 노선을 설계하는데 최종 도면이 실제 위치에서 한 10m...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로 지식의 지름길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좀 아찔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수천억 원짜리 지하철 노선을 설계하는데 최종 도면이 실제 위치에서 한 10m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건물 하나가 통째로 옆 단지 부지를 침범했다면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냥 상상 속 재난 영화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분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리정보의 세계, 그러니까 GIS를 다루는 분석가, 또 설계의 세계, CAD를 다루는 엔지니어, 이 두 전문가 집단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번역 오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오늘 보내주신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번역 오류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 GIS와 CAD는 같은 공간을 다루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두 개의 나라 같아요. GIS는 이 땅이 어떤 특징을 가졌나, 주변과 어떤 관계인가 이런 큰 그림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죠. 반면에 CAD는 그래서 이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정밀하게 어떤 구조로 지을 거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에 집중하고요. 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고 갈 때 정보가 깨지거나 왜곡되는 게 정말 흔한 일이었어요. 마치 완벽하게 번역된 줄 알았던 계약서에 어떤 치명적인 오역이 숨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료의 핵심인 Expert CAD라는 도구가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다른 전문 세계를 오차없이 연결하는 아주 정교한 통역사 역할을 하는 셈이죠. 통역사요? 오, 그거 흥미롭는데요? 그럼 그 통역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능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더라고요. 점, 선, 폴리곤, 주석 같은 ArcGIS의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단 하나의 오토캐드 파일로 내보낸다. 이게 정말인가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다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단순함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죠. 예전에는요, 데이터 종류별로 변환 방법을 다 다르게 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나무나 맨홀 위치를 나타내는 점 데이터 따로, 도로와 강을 나타내는 선 데이터 따로, 또 건물이나 토지 구획 같은 폴리곤 데이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요. 아, 다 따로따로요? 네, 심지어 지도 위에 써놓은 지명 같은 주석 데이터는 아예 누락되기 일쑤였고요. 아, 그럼 캐드 엔지니어는 여기저기서 받은 데이터 조각들을 직접 하나하나 다 짜맞춰 했던 거래요. 거의 디지털 조각볼을 만드는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그렇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는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능은 그 모든 걸 그냥 한 번의 클릭으로 하나의 파일 안에 온전히 담아서 보내준다는 거죠. 와, 그리고 자료에 나온 DWG나 DXF 형식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DWG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가장 잘 인식하는 말하자면 모국어 같은 파일이고요. DXF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공용어 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엔지니어가 받더라도 문제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배려한 거군요. 데이터를 종류별로 다 챙겨서 받는 사람 상황까지 고려한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주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협업의 첫 단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에 잘 담아서 보냈다고 쳐요. 그런데 자료의 다음 구절을 보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좌표계와 레이어 구조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사실 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소프트웨어들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이 좌표계가 엔지니어들이 밤새워가며 신경 써야 할 만큼 큰 문제인 거죠?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는 그야말로 암초 같은 부분이에요. 암초요? 네, 바로 데이터 무결성의 문제인데 먼저 좌표계부터 얘기해 볼게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도면이나 지도는 평면이에요. 이 둥근 현실 세계를 평면인 디지털 세계로 옮기려면 아주 복잡한 수학적 약속, 즉 좌표계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별로, 사용 목적별로 수십, 수백 가지의 다른 좌표계를 써요. GIS에서는 보통 국가 단위의 광역 좌표계를 쓰고 CAD에서는 건설 현장 같은 좁은 지역에 최적화된 지역 좌표계를 쓰는 경우가 많죠. 이 둘 사이에서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면 위에 1mm 오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수십 미터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1mm가 수십 미터가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도의 축척이 1대 5만이라고 해봐요. 그럼 도면에서 1mm는 현실에서 5만 mm, 즉 50m가 되는 거죠. 아,
좌표계가 뒤틀리면 이런 오차가 설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강 한가운데서 끊기거나 송유관이 엉뚱한 국립공원을 관통하게 설계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도구가 좌표계를 깨끗하게 유지해준다는 건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준다는 의미예요. 디지털 세계의 약속을 현실 세계의 정확성으로 그대로 이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군요. 그럼 레이어 구조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좀 더 업무 효율성에 가까운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협업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혹시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 써보셨어요? 여러 이미지를 겹겹이 쌓아서 작업하잖아요. 아, 네, 그럼요. 배경 따로, 인물 따로, 글씨 따로, 그게 바로 레이어 개념이죠. 그렇죠. 레이어 끄고 켜면서 작업하면 훨씬 편하죠. GRS 전문가들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레이어를 씁니다. 도로 레이어, 건물 레이어, 상수도관 레이어, 녹지 레이어, 이렇게 수십, 수백 개의 레이어의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두죠.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CAD 파일로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CAD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파일을 열자마자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을 받는 기분이겠네요. 도로 레이어만 켜서 도로 설계를 하고 필요하면 상수도관 레이어를 켜서 간섭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 구조가 다 깨지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레이어에 뒤죽박죽 섞여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아, 끔찍한데요. 엔지니어는 설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만 개의 선과 점들 속에서 어떤 게 도로고 어떤 게 건물인지 구분하는 데만 하루 이틀을 꼬박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걸 넘어서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위험을 엄청나게 높이죠. 그래서 깨끗한 통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담고 있던 정리정돈의 철학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정리정돈의 철학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좌표계와 레이어 구조를 지키는 게 데이터의 뼈대를 유지하는 거라면 자료에 나온 다음 내용은 데이터의 표정과 의미를 입히는 작업 같아요. 주석과 심볼을 CAD 내보내기에 추가한다. 이건 또 어떻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뼈대를 잘 만들었으면 이제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야죠. GIS 지도에서 우리는 단순히 선과 면을 그리지 않아요. 약속된 심볼을 사용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굵은 빨간색 실선, 강은 파란색 점선, 공원은 녹색으로 칠하는 식으로요. 아, 그렇죠. 지도 볼 때 범례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맞아요. 이 심볼은 그 자체로 이건 고속도로야, 이건 강이야 라고 말해주는 시각적 언어예요. 그런데 만약 이 심볼 정보가 싹 사라지고 모든 데이터가 그냥 검은색 선과 면으로 CAD에 넘어간다면 CAD 사용자는 다시 원시 데이터의 미로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도로인지 강인지 알려면 일일이 데이터 속성 정보를 다 클릭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심볼 정보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일을 열자마자 직관적으로 전차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설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외국어 문서를 번역할 때 그냥 단어 뜻만 기계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뉘앙스나 감정까지 살려서 번역해주는 전문 번역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란색 점선이라는 데이터가 가진 이것은 강이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해라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까지 함께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의미의 전달이 이 기능의 활용 정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오해를 줄이고 소통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냥 척하면 탁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통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어떤 환경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 따르면 주 사용자는 엔지니어, GIS 분석가, 측량사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 기술이 각 전문가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먼저 토목 엔지니어의 책상으로 한번 가보죠.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예전 같으면 GIS 팀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열어보고는 일단 한숨부터 쉬었을 거예요. 아, 정리할 생각에. 그렇죠. 뒤죽박죽 섞인 데이터 정리하고 좌표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파일을 받아서 더블 클릭하는 순간 자신의 오토캐드 화면에 모든 정보가 레이어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채로 쫙 펼쳐집니다. GIS 분석가가 분석한 최적의 노선 A, B, C 안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와, 그럼 엔지니어는 바로 커피 한 잔 마시고 A안부터 정밀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도로의 폭, 경사도, 배수시설 위치를 바로바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프로젝트 시작부터 며칠을 벌고 들어가는 셈이죠. 와, 정말 업무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바뀌네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기분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보내는 GIS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분들도 편해지는 건가요? 물론이죠. GIS 분석가에게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밤새워가면서 지형, 인구, 환경 규제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 최적의 분석 결과가 전달 과정에서 깨지거나 왜곡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네요. 이건 마치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셰프에게 건넸는데 중간에 누가 재료를 다 뒤섞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 도구를 쓰면 분석가는 자신의 결과물이 설계와 시공까지 그대로 반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설계팀에서 데이터가 이상해요 라는 전화 대신에 분석 결과가 아주 명확해서 작업하기 편했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측량사는 어떤가요? 이분들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측량사에게 이 기술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존중과 같아요. 측량사는 현실 세계의 좌표를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땀 흘려 측정한 데이터가 GIS와 CAD를 거치는 동안 조금이라도 틀어인다면 그건 이분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도구는 측량사가 측정한 현실의 데이터가 GIS라는 분석의 세계를 거쳐 CAD라는 설계의 세계로 넘어가는 전 과정에서 그 정확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품질 보증서라. 네. 그리고 자료에서 최신 버전인 ArcGIS 데스크톱 2025 업데이트를 굳이 언급한 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이건 이 기술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최신 환경에 맞춰 지원된다는 약속이거든요. 아, 지속적인 지원이 된다는 거군요. 네, 삶 대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ArcGIS에서 CAD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건 정말 단순히 파일을 변환하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는 뼈대를 지키고 레이어라는 체계를 유지하고 심볼과 주석이라는 의미까지 온전히 옮겨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전문가 집단이 완벽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협업으로 귀결돼요.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작업에 쓰던 시간을 아껴서 더 창의적인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 오해석으로 인한 치명적인 오류를 막아서 더 안전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결국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전문가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협업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군요. GIS 전문가는 설계의 현실적인 제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CAD 전문가는 자신이 설계하는 대상의 지리적 맥락을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번역이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덕분에 GIS와 CAD 전문가 사이의 기술적인 장벽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협업에서 앞으로 남게 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기술적 난제가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작업 방식과 전문성을 깊이 존중하고 소통하는 바로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 걸까요?